음악에서 하나의 음표가 예를 들어서 뭐 도라는 게 도는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죠. 아무런 정서적 반응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여기다가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도, 모, 미, 솔 이런 다른 음표들이 같이 연속이 돼가지고 하나의 사건화가 됐을 때 여기서부터 어떤 정서라든가 어떤 의미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음표에 해당하는 게 영화에서는 하나의 단일 컷이거든요. 근데 이 단일 컷에서 사진과 회화의 전통에 따라서 의미를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이 시간 매체로서의 속성인 이야기 발생에 굉장히 방해를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알듯하면서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실험을 보이시나요, 잘? 그냥 아줌마야, 아줌마. 누군지 몰라요. 저도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은 거예요. 대박인데? 저랑 닮았나요? 저희 어머니 아니고 그냥 아줌마인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뭐 한 나이 한 뭐 40대 한 중후반 되는 아줌마죠.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되게 낮죠. 되게 추측은 몇 가지 할 수 있죠. 뭐 대충 어느 정도 뭐 살 것 같고 뭐 옷차림이나 이런 걸로.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줌마의 표정으로 굉장한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갑자기 친구가 가가지고 야 지금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저 아줌마가 지금 자기 남편이 젊은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걸 봤어 라는 말했을 때, 그리고 이제 딱 바라봤을 때 근데 왜 화도 안 내고 저러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원래 이 화면을 보고 있던 사람이 아, 왜냐면 자기도 바람피고 있거든 이런 말을 해줬을 때 이 감정, 이 표정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감정, 이게 이 단일 이미지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들어가지고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특정 표정을 굉장히 짓고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 어떤 행위를 만약에 많이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정보가 굉장히 많아질수록 관객이 여기다가 감정이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입과 정보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부분의 의미라는 게, 영화는 이제 크게 봐서 하나에 2시간짜리 이제 영화가 있으면 뭐 대충 뭐 영화마다 좀 다른데요. 한 뭐 7개에서 8개의 시퀀스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 시퀀스들이 여러 개의 이제 씬들로 나눠지고요. 근데 씬들이 단위 컷으로 나눠지거든요. 컷은 우리가 화면에서 봤을 때 이제 뚝뚝뚝뚝 끊어지는 것도 이제 단위 컷들인데, 이 단위 컷들이 이 음표처럼 최대한 의미가 적어야 단위 컷들이 관객이 여기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 단위 컷에서 의미가 많아지고 여기서 어떤 상징이나 회화적 전통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다른 매체의 전통에 충실할수록 관객이 감정이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의 빈자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의미를, 영화의 어떤 의견이든 어떤 의미를, 이런 어떤 무의미한 것들을 쌓아가서 한 번에 의미를 딱 명시하는 게 아니라 의미의 자리를 비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등이라고 치면은 어두운 어떤 공간에 관객이 여기 아니면은 앉을 데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 아줌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남편이 바람피는 모습을 본 아줌마의 표정을 보고 느낀 감정이 들 수밖에 없게. 그래서 이 의미의 빈자리라는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 경계가 이렇게 선명하진 않은데, 이런 의미의 빈자리를 만들어야 관객이 여기에 자기가 자진해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 영화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와 관객이 서로 이렇게 참여에 서로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긴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종합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영화를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감독들이 그런 오류에 많이 빠졌었는데, 종합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영화를 다루기 시작하면은 음악을 다루듯이 영화의 음악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노래를 다루듯이, 아니면은 사진이나 회화적 전통에 기반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소설처럼 만든다든지 하는 순간 이 관객이 참여가 안 되고 영화에서 정보값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관객이 들어와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영화는 이렇게 부분을 무의미하게 해서 결국은 의미의 빈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영화 매체의 본질입니다. 그게 그 마이너스라는 관점이 사실 여기 이거랑 되게 맞닿아 있고, 사실 영화랑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모든 매체가 사실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뭐 회화도 그렇고, 회화도 단일 컷 안에서 이렇게 몽타주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화가 이제 그 현대적인 매체라는 게, 저도 공부하면 할수록 드는 게, 이런 무의미를 자꾸 만들고 마이너스를 자꾸 만들어서 그 자리에 관객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느낀 거를 하기 때문에 훨씬 감정이 많고 체험적인 매체가 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잘 만들어진 영화들은 이런 측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변호인 같은 경우도 이런 측면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은, 송강호라는 걸출한 배우가 훌륭한 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안 하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진에서 이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사실 배우로서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법정에서 막 열연을 해서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건 사실은 되게 쉬워요. 연극 배우들은 그걸 웬만큼 다 할 수 있어요, 훈련이 되면. 근데 이 송강호 배우가 훌륭한 게, 언제 의미를 없애서 빈자리를 확 만들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 2시간짜리 영화를 6개월 동안 찍는데, 한 컷 한 컷 찍는데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라 막 뒤집어서 찍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플랜을 가지고 어느 씬에서 내가 최대한 연기를 안 해서 감정이 오히려 그 관객들이 내 모습을 보고 자기 감정을 이입하게 하는지를 멈출 줄 아는 거죠. 근데 초보 배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불안이 큰 배우들은 뭘 막 하려고 그래요. 표현하려고 그러고 말도 세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 빈자리가 생기지 않아서 관객들이 그 연기를 보고서는 이렇게 내 이야기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그 거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재밌는 영화들은 다 이런 메커니즘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감정이입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가 종합예술이라고, 왜 이제 신문 사설 같은데 어떤 영화 잘 되면 이제 영화는 종합예술이어서 어쩌고저쩌고 막 쓰는데, 그거 다 이제 뻥이다, 모르고 한 소리다, 영화 매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To say